는 질문을 남긴다. 영화 색, 객가 바로 그렇다. 어느새 개봉한 지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영화는 여전히 논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한때는 충격이었고 한때는 금기였으며 지금은 다시 해석되는 문제작으로 남아있다. 평단의 평가는 처음부터 분명했다. 완성도, 연출, 연기, 그리고 원작의 정신을 영화적으로 확장한 시도까지 사액, 걔는 예술적 성취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두반 평점 역시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단순한 화제작이 아닌 작품성 있는 영화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관객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화는 불편한 영화, 논란의 영화, 혹은 특정 장면만으로 기억되는 영화가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왜 색, 개봉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회자되는 것일까? 왜 이 영화는 단순히 봤다, 안 봤다로 끝나지 않고 지금까지도 사람들로 하여금 윤리와 예술, 연기와 현실, 욕망과 시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일까? 바로 그 지점에서 색, 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영화가 된다. 색, 걔는 이안 감독이 연출한 작품으로 장하이링이 무려 30년에 걸쳐 집필한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원작 소설 자체가 이미 문학적으로도 난해하고 위험한 작품이었기에 이를 영화로 옮기는 일은 많은 감독들이 감히 도전하지 못했던 영역이었다. 사랑과 욕망, 배신과 공포, 그리고 민족적 비극이 한 인물의 내면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는 자칫하면 얄팍한 선정성이나 단순한 멜로드라마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이다. 장르적으로 색, 개드는 전쟁 영화이자 스파이 영화이며 동시에 심리극이자 욕망의 기록이다. 한길 전쟁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배경을 깔고 있지만 전투 장면이나 영웅 서사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이안 감독은 밀실, 침묵, 시선, 그리고 인물의 표정에 집중하며 전쟁이 개인의 감정과 윤리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이러한 연출 방식은 국제영화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사익, 걔는 국내외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전문가들은 이 영화를 불편하지만 정직한 영화, 욕망을 통해 시대를 말하는 영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 때문에 대중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것이 색, 객가 명작이면서도 논란작으로 남게 된 근본적인 이유다. 영화의 배경은 한일 전쟁 시기, 혼란과 공포가 일상화된 시대다. 주인공 왕치아즈는 평범한 여대생이지만 시대의 흐름 속에서 혁명 조직에 가담하게 된다.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 하나, 일본에 협력하는 고위 한간 이 선생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선생은 겉으로는 점잖고 교양 있는 인물이지만 실상은 냉혹하고 의심 많은 권력자다. 왕치아즈가 선택한 접근 방식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나 위장이 아니다. 그녀는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의 신분과 감정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여자로서 이 선생의 곁에 다가간다. 이 과정에서 그녀가 치르는 대가는 매우 크다. 육체적 희생은 물론이고 점점 자신의 감정이 임무와 분리되지 않는 상황에 빠져들게 된다.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왕치아즈의 내면에는 복잡한 변화가 일어난다. 처음에는 연기였고 계산이었지만 반복되는 만남 속에서 욕망이 생기고 연민이 생기며 감정의 균열이 발생한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혁명가도 완전한 연인도 아닌 애매한 경계에 서게 된다. 그리고 바로 그 모호함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비극의 씨앗이 된다. 결국 색, 겟는 사랑인가? 임무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그 어떤 쪽도 명확한 답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관객에게 한 인간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끝까지 지켜보게 한다. 사액, 게즈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단연 영화 속 다수의 수위 높은 침대 장면이다. 이 장면들은 단순히 짧게 지나가는 장치가 아니라 서사의 중요한 축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에게 주는 충격도 컸다. 일부 관객은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이건 연기를 넘어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논란의 핵심은 장면의 존재 자체라기보다 그 현실감에 있었다. 감정의 연출이 아니라 실제 감정처럼 보이는 밀도, 계산된 연기라기보다는 통제되지 않은 순간처럼 느껴지는 표현이 관객에게 불편함과 의문을 동시에 안겼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과연 이것은 어디까지가 연기였고 어디부터가 현실이었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예술의 경계에 대한 문제로 확장된다. 배우는 어디까지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가? 감독은 어디까지 진실을 요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관객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사액계에서의 배드신 논란은 결국 외설이냐, 예술이냐의 이분법을 넘어 예술이 인간의 욕망을 다룰 때 피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색, 겟는 단순히 자극적인 영화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논쟁될 수밖에 없는 문제작으로 남는다. 사액, 겟가 단순한 영화 논란을 넘어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된
결정적 계기 중 하나는 바로 양조위의 발언이었다. 그는 영화 개봉 이후 여러 인터뷰에서 문제의 장면에 대해 질문을 받았고, 그중 가장 파장이 컸던 말은 바로 몸이 부딪히는 순간 정말 가짜 연기 같지 않았다는 고백이었다. 이 짧은 한 문장은 곧바로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영이라는 안전한 울타리를 허무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발언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유는 양조위가 오랫동안 쌓아온 이미지 때문이다. 에서 보여준 절제된 사랑, 에서의 고독한 내면 연기, 그리고 수많은 작품에서 유지해온 감정 통제의 미학은 그를 눈빛만으로 연기하는 배우, 욕망을 숨길 줄 아는 배우로 만들었다. 그런 양조위가 색, 개에서는 정반대의 얼굴을 드러낸다. 그는 이 작품에서 폭력적이고 불안정하며 성적으로도 병적인 매국노를 연기한다. 이전 작품에서의 우아함과는 완전히 단절된 인물이다. 양조위의 말은 단순히 연기가 사실적이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욕망을 억누르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 이 지점에서 대중은 혼란에 빠진다. 이것이 배우의 솔직한 자기 고백인가? 아니면 예술적 표현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발언인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발언이 색, 개딸을 둘러싼 논쟁을 더 이상 영화 내부의 문제로만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연기와 현실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인식은 관객으로 하여금 불편함과 동시에 묘한 집착을 느끼게 만들었다. 양조위의 발언이 충격이었다면 탕웨이의 대답은 그 충격을 배가시켰다. 당시 신인이었던 탕웨이는 문제의 장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영화 속에서 우리는 아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 발언은 꾸밈도 없었고 변명도 아니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담담하고 직설적이었기에 더 큰 파장을 불러왔다. 탕웨이는 이 영화에서 대역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모든 장면을 직접 소화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이를 연기의 한 과정으로 설명하며 전문 배우로서 요구되는 기술과 집중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관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었다. 연기는 연기일 뿐이며 그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은 직업적 책임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문제는 그녀가 처한 위치였다. 탕웨이는 색, 개가 사실상 첫 영화였고 데뷔작에서 곧바로 이 정도의 수위를 감당해야 했다. 경력이 충분한 배우라면 방패가 되어줄 명성과 선택권이 있었겠지만 신인이었던 그녀에게 대중은 훨씬 가혹했다. 너무 솔직했다. 선을 넘었다.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는 비난이 쏟아졌고, 그녀의 발언은 전문성의 증거가 아니라 도덕성의 문제로 왜곡되었다. 탕웨이는 사적인 감정과 연기를 철저히 분리하려 했지만 대중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담담함은 더 큰 오해를 낳았고, 이는 곧 현실에서의 혹독한 대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이안 감독의 연출 방식이 자리하고 있다. 이안은 문제의 장면들을 촬영하기 전 현장에 있던 대부분의 스태프를 퇴장시키고 최소한의 인원만 남겼다. 배우에게 불필요한 시선을 차단하고 감정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 선택은 감독으로서의 배려이자 동시에 극단적인 요구였다. 촬영이 시작되자 두 배우는 예상보다 훨씬 깊이 장면 속으로 들어갔다고 전해진다. 컷 사인이 떨어진 이후에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몰입이 지속되었고, 그 분위기는 현장에 남아있던 소수의 스태프들에게도 강한 긴장감을 안겼다. 이는 단순히 연기가 잘 되었다는 차원을 넘어 배우의 감정이 실제로 흔들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촬영이 끝난 뒤 이안 감독은 오히려 배우들에게 빨리 역할에서 빠져나오라고 조언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그가 이 장면들이 얼마나 깊은 곳까지 들어갔는지를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이안은 늘 배우의 심리와 감정을 존중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에그, 게츠크에서는 그 경계를 극한까지 밀어붙였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예술적 성취와 동시에 거대한 논란을 남겼다. 사에그, 걔는 탕웨이에게 영광과 추락을 동시에 안겨준 작품이었다. 데뷔와 동시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단숨에 스타가 되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영화 개봉 이후 그녀는 중국 내에서 사실상 활동이 제한되었고 방송과 영화 출연이 차단되다시피 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배경에 색, 개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사생활 역시 영향을 피하지 못했다. 연인이었던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영화 이후 흔들리며 결국 결별로 이어졌고 그녀는 한동안 중국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졌다. 이 공백 속에서 탕웨이는 한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기며 새로운 선택을 한다. 언어와 환경, 시스템이 모두 다른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탕웨이는 영화 베이징에서 시애틀을 만나다를 통해 다시 대중 앞에 섰다. 그때의 복귀는 단순한 재등장이 아니라 오랜 침묵 끝에 얻은 재평가의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시간과 상처를 생각하면 사액, 게스는 여전히 그녀 인생에서 가장 빛나면서도
가장 잔혹한 작품으로 남아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색, 개는 더 이상 한 편의 영화가 아니라 한 배우의 인생을 바꾼 사건으로 기록된다. 그리고 이 사실이야말로 이 영화가 지금까지도 계속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이유 중 하나다. 색, 개가 남긴 파장은 스크린 안에만 머물지 않았다. 영화가 개봉된 이후 양조위의 아내이자 동료 배우인 유가령 역시 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다. 사실 유가령은 촬영 전부터 영화에 노출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배우로서 그리고 같은 업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그 정도의 정보는 이미 공유된 상태였다. 문제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과 직접 마주하는 것 사이의 간극이었다. 시사회에서 영화를 직접 본 유가령은 예상보다 훨씬 강렬한 수위와 밀도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결국 그녀는 상영 도중 자리를 떠났고 이 장면은 곧바로 언론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색, 겟는 양조위의 필모그래피뿐 아니라 그의 사적인 삶까지 흔들어 놓은 작품으로 기록된다. 당시 대중은 이 장면을 단순한 부부 싸움 이상의 상징으로 소비했다. 배우의 연기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예술을 이유로 한 선택이 가족에게는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다. 그러나 시간은 모든 것을 조금씩 다르게 보게 만든다. 시간이 흐른 뒤 유가령은 공식 석상에서 이제는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과거의 감정에서 벗어났음을 시사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용서라기보다 긴 시간에 걸친 이해와 수용의 결과에 가깝다. 색, 겟는 그렇게 한 배우의 연기 선택이 개인의 관계와 감정에까지 어떤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색, 겟을 둘러싼 또 하나의 중요한 논점은 어떻게 소비되었는가라는 문제다. 영화가 개봉된 이후 공식 플랫폼에서 상영된 버전은 대부분 삭제판이었다. 문제의 장면들은 상당 부분 편집되었고 관객은 온전한 형태의 영화를 접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로 인해 논란이 사그라들기는커녕 오히려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했다. 미삭제판은 불법 사이트나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경로를 통해 영화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영화는 점점 작품이 아니라 문제의 장면이 포함된 영상으로 소비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많은 관객들이 배드신 때문에 봤다고 솔직하게 고백했고 영화를 다 보고도 전체 줄거리나 인물의 감정 변화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색, 겟는 관객의 시선을 적나라하게 반영한다. 영화가 던진 질문은 사라지고 자극적인 장면만이 확대 재생산되었다. 이는 단순히 한 영화의 문제가 아니라 관음적 소비 문화 전반의 문제다. 감독이 의도한 인간의 내면과 시대의 비극은 지워지고 이미지의 파편만이 남았다. 그렇게 색, 겟는 가장 깊은 주제를 담은 동시에 가장 얄팍하게 소비된 영화 중 하나가 되었다. 이 모든 논란을 관통하는 중심에는 이안 감독의 영화 철학이 있다. 그는 오랫동안 동양적 정서와 감수성을 바탕으로 서양 관객에게 인간의 내면을 설명해온 감독이다. 그의 영화에는 과장된 애국도, 비굴한 자기 비하도 없다. 대신 조용하고 집요한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본다. 이안은 색, 겟제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지만 영화의 핵심 논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영화가 모든 것을 설명해버리면 더 이상 영화가 아니다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관객에게 해석의 권리를 넘기고 판단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색, 겟는 보는 사람마다 전혀 다른 해석을 낳는다. 그가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예술은 정답을 제시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안이 이 장면은 연기였다. 혹은 이건 예술을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단정했다면 색, 겟는 이만큼 오래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해석이 가능해졌고 그 침묵이 이 영화를 문제작으로 만들었다. 색, 겟을 단순한 애로 영화로 규정하는 것은 가장 쉬운 해석이자 가장 피상적인 판단이다. 이 영화는 사랑 이야기만도 아니고 스파이 스릴러만도 아니다. 핵심에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자리하고 있다. 영화 속 인물들은 모두 불완전하다. 왕치아즈는 순수한 희생자도 냉철한 혁명가도 아니다. 이 선생 역시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두려움과 욕망에 사로잡힌 불안정한 존재다. 이들이 보여주는 욕망과 신념의 충돌은 개인의 타락이 아니라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에 가깝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색, 겟는 불편하다. 영화는 관객이 편안하게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누가 옳았는지, 무엇이 정의였는지 끝내 말해주지 않는다. 대신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이 영화는 시간이 지나도 문제작으로 남는다. 결국 색, 겟가 남긴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그들은 연기했는가? 아니면 실제였는가? 탕웨이가 치른 희생은 과연 정당했는가?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인간은 어디까지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가? 그리고 관객은
그것을 어디까지 요구할 권리가 있는가? 색, 겟는 논쟁을 피하지 않는 영화다. 오히려 불편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 영화는 15년이 지난 지금도 다시 소환되고 다시 이야기될 수밖에 없다. 시간이 흘러도 끝나지 않는 논쟁. 바로 그것이 색, 개가 가진 가장 강력한 생명력이다.